살펴봐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 3가지? 왜 떨어지지? 안녕하세요, 뉴트리셔 스튜디오입니다. 2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화를 하고 어떤 반응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도 유용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2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 댓글이 참 좋았거든요.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 그리고 틀어놓고 듣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히 또 이걸 좀 이어나가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의 고민들도 좀 해봄직하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근을 애매하게 하거나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될 때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먹자니 시간이 아깝고 가깝게 사들고 오자니 금방 끝날 것만 같고 그게 고민입니다 라고 하시는 사연이었어요. 야근을 하실 때 보통 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야근을 이제 애매하게 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10시나 9시까지 차라리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거면 저녁을 먹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만 일을 더 하면 될 것 같은 상황. 7시, 8시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될 때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이제 마음가짐은 일단 빨리 끝내고 가자 여서 밥 먹자고 누가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먹게 되고 약간 숨 막힌다 싶을 쯤에는 나가서 랩이나 삼각김밥 같은 거 빵류 등을 사와서 때우는 경우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야근하게 될 때 식사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이 이때까지였는데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포함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은 사실 짧은데 이걸 좀 쪼개서 보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져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포인트를 한번 이번에도 찾아보신다는 마음으로 솔루션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크게 2가지가 있죠. 아침은 잘 안 먹으니까 점심을 먹는 경우와 저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사실 아무리 맛있는 저녁이라도 회사에서 먹는 저녁은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3끼 다 먹으면 질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회사에서 업무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6시 퇴근이면 5시 반부터 마음이 일렁이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으로 5시 반에 앉아있으면 6시 퇴근할 때 5시 반에 앉아있는 거랑 야근을 해야 되고 한 9시까지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거랑은 천지차예요, 기분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점심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쉬는 시간의 개념이 좀 더 큽니다. 아침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breakfast라고 하잖아요. 공복을 break, 자른다라는 의미, 끊는다라는 의미에서 아침을 breakfast라고 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에게 런치의 개념은 오피스 아워를 브레이크하는 개념이 커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커피 타임을 가지고 티 타임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 피는 타임을 가지는 이유는 중간중간마다 끊어주기 위함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도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1교시가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갑자기 집중력이 고도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미팅 같은 걸 하더라도 길어지게 되면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가집시다 라고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큰 맥락에서 보면 8시간, 9시간 업무를 하는 데에서 중간을 잘라주는 역할이 점심시간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을 보면 식사도 하지만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근처에 공원을 걷는다거나 운동을 하러 가시기도 하고 쉬는 시간처럼 점심시간에 많이들 가지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저녁 시간은 그렇지 않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그런 나머지 공부나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예상한 야근과 예상하지 못한 야근은 정말 큰 차이를 부여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개별적인 요인들이 물론 많긴 다르겠지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상황적인 조건이랑 개인적인 조건을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적인 조건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은 예측 가능성인데 예측이 가능하면 예측이 불가능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할 때는 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작전도 좀 짤 수 있고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온전히 맞닥뜨리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받게 될 경우에는 내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도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다. 혹은 이 정도 업무량이면 내가 몇 시간을 쓰면은 해결하면 되겠다. 계획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인지 가늠이 안 될 때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상황적 조건 첫 번째인 예측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아요. 업무량이 많아도 내가 시간을 분배해가면서 조율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양의 업무량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근데 만약에 무조건 특정 시간 안에 이걸 해. 오늘 6시까지 이건 다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마감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통제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은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통제 가능성도 잃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인데요. 나 혼자서는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서포트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등산을 하다가도 힘들 때 조금 뒤에서 밀어주면 그래도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두 발로만 올라가야 되고 쉴 수도 없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상황적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이벤트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요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을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하셨던 다이어트를 지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 해봤던 방법이 제일 쉽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을 하면 했지 완전 새로운 방법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상황적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개인적 조건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 첫 번째는 나의 성격이에요.
내 성격 자체가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 내가 예상하는 모든 것들대로 좀 상황이 흘러가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쉽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획성.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건 사실 통제력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나에게 통제성이 없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좀 클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성향일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내가 원하는 바와 충돌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분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의 감정 같은 게 좀 쉽게 읽히는 분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빈도수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강도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우리의 식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있는데, 야근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회식, 야근, 직장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대표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근과 관련된 식사를 얘기를 하려면 야근을 대하는 나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를 하고 나면 식사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을 훨씬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